아베가 물러난 후에 임시 총재와 총리로 취임하려고 하는 아소다로의 계획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아소다로가 아베는 147일간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SNS에서 대서특필과 화제가 되면서 저 모자란 아소다로 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샵 147일간 연속근무의 진상이라는 태그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아소다로의 자폭 개그와 SNS에서 쏟아지는 트윗들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아소다로가 기자들에게 아베는 147일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너희들은 147일간 쉬지 않고 일한 적 있어? 일한 적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 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기자에게 한 질문이 TV 뉴스에서 방송이 되면서 SNS에서 일본 국민들의 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노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몇 달 동안 시끄럽게 한 것이 아베가 경무에 시달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라는 빈정거림부터 아소다로 부총리가 임시총리가 되면 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아베의 근무시간표 등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의 아베의 147일 경무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소다로는 망원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인의 수준이 높아서 C19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헛소리를 했지만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일본에 오면 바로 사살해야 한다. 일본의 노인들은 빨리 안 죽고 국가 의료비를 축내느냐 등의 망언도 쏟아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아소다로의 뻔뻔한 대꾸와 엉뚱한 소리로 유명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상으로서 일본 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일에 아베와 한통속이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아소다로가 임시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소다로가 또 누가 14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본 사람 있어? 없으면 위대한 아베에게 고개를 숙여라 라는 식의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극우 언론들은 1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147일 동안 아베가 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가 경무에 시달려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결국 한 개 2,000엔 하는 영양 드링크를 사가지고 왔지만 일하느라고 마시지도 못했다. 별장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일국의 지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 라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언론들과 SNS에서는 아소다로의 이런 발언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의 또 해괴망측한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기자들이 140일 연속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고용계약상 불법이다. 이런 불법의 경험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엉터리이다. 도리어 아베는 누구와도 노동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상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기자는 회사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이다. 147일 일했다는 것을 대단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147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등의 공식 휴일은 모두 49일인데 그 기간의 근무 시간을 확인해보니 겨우 하루 123분으로 2시간 정도였다. 1월 26일은 30분이며 1시간 이하가 47일 중에 13일 정도였다 라고 분석한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 국회나 언론에서 중요한 때에 총리가 도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희석시키려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휴일 기간 동안의 직무 상황과 시간을 나열하면서 이게 무슨 경무냐, 장난치냐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많은 트위터들이 아베의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고 아소다로를 직접 비난하기도 합니다. 147일 보휴 엄청난 거짓말이다. 언론은 사실을 확인을 똑바로 해서 기사를 작성해라 라고 트윗을 올린 트위터는 구글 문서에 아베의 총 근무 시간을 분석한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지지통신에서 매일 올리는 아베의 시간표를 일일이 분석해서 실제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시급과 급여를 분석하는 등 대단한 수고를 한 자료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을 참을 수가 없다. 조금의 정직함도 없다. 항상 왜곡된 말을 뱉는 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140일간 일한 적이 있냐고.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365일 죽어라고 일하고 있다. 오전 중에 사저에서 혼자 지냈다를 계산하니 총 34일 동안 푹 쉬었더라. 이 정도면 보통 회사에서는 장기간 휴가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엑셀에다가 아베가 쉰 시간들을 쭉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8월 10일 오전에는 푹 쉬다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다시 퇴근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푹 쉬는 것이 경무라니 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부들은 365일 일하면서 휴가도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다고. 이 할아버지는 누가 먹여달라고 했냐? 라고 말할 타입이다.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때 아베는 자신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한다. 아소, 아마리, 스가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도 모르는 아소 다로는 재무장관의 자격이 없다. 아소가 여러분은 147일간 쉬지 않고 일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고 장난치냐? 국회는 7월부터 열리지 않고 규시 호우 때도 집에서 쉬었고 국회 폐회 중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밤에는 매일 요정에서 회식을 했지. 아소다루의 말은 엉터리이다. 총리 동정에서 온통 휴식 투성이뿐인데 자꾸 말을 뱉으면서 국민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같다. 아소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교양과 품위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늙은 해충은 빨리 정계를 은퇴하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도 좀 더 당당하게 항의를 했어야 했다. 147일 동안 노동, 아소다로만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또 이 트위터는 주부는 365일 일하고 있다. 147일 일한 적 있냐고. 지금 C19에 대응하는 의료 종사자와 학교 교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6월 6일 시간표를 보면 집에서 나와서 들어가기까지 78분 걸렸고 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겨우 20분이다. 항상 일했는데 무슨 경무냐. 아소는 항상 언론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한결같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취궁하는 도쿄신문 기자에게도 저렇게 했다. 147일 어쩌고 말을 하고는 그 말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지같은 정치인이다. 아베는 오늘 오후에 출근하면서 15초 정도 기자들 앞에서 이제 다시 일에 복귀하고 노력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재빨리 떠났다고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경제는 엉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베는 147일 경무라는 거짓말과 이번 소동으로 모든 것을 다시 암흑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에게 좀 더 쉬시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C19가 엄중한 때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부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일본이 정말 폭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아베와 아소다루의 꼼수로 나라가 뒤죽박죽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소다루가 차기 총리가 되면 또 한국과의 긴장으로 도발하려고 혐한 발언에 열을 낼 것입니다. 아소가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뿐이니까요.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저항을 강하게 하더라도 일본인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라 이슈가 안 됐습니다. 2006년에 일본이 독도 측량선을 보내 사건은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가정 아래 측경선을 독도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에 격분하여 만약 독도에 일본 측량선이 온다면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일본 정부는 측량선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자위대 감성까지 동시에 파견하여 한일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같이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이 가만히 자리는 일본의 역으로 도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한 네티즌의 글을 보자면 한국이 중국어 같이 도발을 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도발을 정도의 급이 아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도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은 이렇게 도발할 정도의 파워도 없으면서 그랬다는 것이요. 이렇게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인지 일본은 불과 작년에 한국의 초기 일 근처에 위협병을 했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성을 연출해서 일차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한국을 계속 도발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일본의 선을 넘었다면서 한국의 도발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한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은 이번 측량선 사건에서도 일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해서 그럽니다. 당시 한국 부담에서 북한의 어선을 구하려고 레이더를 발생했는데 일본의 자위대 비원 초계기가
자신들에게 화기를 발사하려는 레이더를 쏘았다며 초기 암에 근접 비행을 한 것인데 한국 국방부는 확인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윤일본이 유거는 주파수를 기밀 관계상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잡아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초계기 때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분명 일본의 바다인데 자신의 바다라고 우긴다며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만 네티즌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화도 역시 한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나오며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자기를 잘까? 더 심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도발을 무겁게 여기고 단호한 대응으로 운수한다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 는 어떠한 도발도 모터 드로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 보시파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힘의 우위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빈틈없이 강하게 대처를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한 흐름은 최근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일본은 유네스코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한국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그래도 된다는 힘의가 작용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일본은 외세에 대한 신동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도 부착됩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의 생각 혈도를 점점 더 빈번하게 침범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날씨라고 시작하면서 또 한국에서 또 다른 뜨거운 뉴스를 몰고 왔다면서 한국 뉴스를 헤드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역시 한국이 일본에 경고를 했다면서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20분께 MSC 마서쪽 약 141km 세상에서 한국 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태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 허가 필요하므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시와 서쪽 약 141km 지점은 제주동 남쪽 해상인데 일본의 헤이오가 증량 활동을 하는 고들 한국태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해와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와 쟁점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해상보안정책 양선 헤이오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은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이고렘에서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을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K5와 나란히 항의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고렘는 자국 연안에서 200K 약 370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상수역으로 인접국 가인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화된 은역입니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고든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국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친구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유는 한국에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차원의 이슈에서 단 한 번도 시비를 걸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교도통신은 일본의 증량선 이중적 지역 중에서도 일본 쪽 회상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반응이 뜨거운 곳은 처음으로 한국이 실력 행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뉴스를 보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일본 열도는 현재 40도에 근접하는 더위로 인해 홍수가 끝났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결국 한일 간의 자칫 군사적 충돌과 같은 모습도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한국의 대응과 점점 더 강화되는 한국의 국방 정책 흐름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정부 지원 배제로 조선학교 자금난 차별의 분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본 내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18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인 교육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면서 모금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학교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바자회 등으로 돈을 모아 부족한 운영 자금을 충당해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교와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해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최대 500만 엔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과 학생에게 긴급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도 제외했다. 도쿄도 다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모임기금 공동대표인 마스노 데스지 씨는 학교와 아이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차별 없는 공적 지원과 일본 사회라고 말했다. 모금 활동